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화장실에서 소변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시거나 밤중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서 잠을 설치시거나 아니면 남자로서의 기력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이런 고민들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오셨던 그 습관이 실제로는 전립선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특히 노년 남성분들의 전립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환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젊을 때부터 해오던 그 일이 나이 들어서도 괜찮은 건가요?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어르신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어르신들 중에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71세 어르신은 30년 만에 다시 개운함을 느끼셨고 68세 어르신은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드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전립선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 밤에 깊게 주무실 수 있고 화장실에서 시원함을 되찾으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다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해봐요. 그럼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위험한 착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도 되겠지? 인터넷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이 60세, 70세 어르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67세 되시는 한 어르신께서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젊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해왔는데 요즘 들어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에도 자주 깨고 사정할 때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60세가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전립선 주변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은 상상 이상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매년 떨어지고 전립선은 점점 커지며 혈관의 탄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방광 근육도 약해지고 회복력도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대, 40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계속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낡은 기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때문에 전립선염,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 원인을 모르고 계시죠. 그럼 정확히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다음에서 60세 이후 전립선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고 계시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전립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전립선 크기가 급격히 커집니다. 20대 때 호두 크기였던 전립선이 60세가 넘어서면 거의 2배 가까이 커집니다. 마치 좁은 길목에 큰 바위가 놓인 것과 같아요.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매년 1에서 2%씩 계속 떨어집니다.
60세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전립선을 키우는 다른 호르몬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전립선이 더욱 빠르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만에 회복되던 것들이 이제는 일주일도 모자랍니다. 전립선 주변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무리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가라앉는데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전립선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을 적용한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립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에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고 계셨던 전립선의 놀라운 비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전립선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중요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막힌 관을 뚫는 근육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립선 안에는 수많은 작은 관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관들에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올바른 사정을 하게 되면 전립선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이런 막힌 관들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관을 고압으로 뚫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사정 후에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막혔던 부분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염증을 줄이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사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특히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전립선 염증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혀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전립선 문제 대부분이 만성 염증 때문이거든요. 약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세 번째, 세포를 정화하는 체액 작용이 일어납니다.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은 단순한 정액의 구성 성분이 아닙니다. 이 액체가 흘러나가면서 전립선 세포들 사이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정화 작용이 일어나야 전립선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바로 이 3가지 놀라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전립선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효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들이 실제로는 전립선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손에 힘을 꽉 주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자극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60세가 넘어서도 똑같이 하시면 큰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압박은 성기의 감각을 마비시켜요. 마치 귀에 큰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3세 어르신은 수십 년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결국 감각이 거의 사라져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해지셨어요. 두 번째, 흥분하기 전에 억지로 사정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흥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립선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앞서 말씀드린 관 뚫기, 염증 완화, 세포 정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불완전한 사정은 전립선에 잔통증을 남겨서 다음번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60세가 넘어서면 몸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시면 몸이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죠. 결국에는 정상적인 자극으로는 흥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회음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회음부는 전립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위인데
이곳의 혈액순환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세요. 이 네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바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뇨장애, 발기부전, 만성 전립선염으로 몰아넣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60세 이후 어르신들만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계셨을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젊을 때와는 180도 다른 방법이니까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신 과학적인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세요. 60세가 넘어서는 강한 자극보다는 섬세한 자극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만지듯이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으로 하셔야 해요.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감싸면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처음에는 반응이 약할 수 있지만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더 강하고 깊은 감각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69세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30년 전의 감각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원칙, 사정 직전에 멈추는 훈련을 하세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애증이라고 부릅니다. 사정할 것 같은 순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3에서 4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전립선 근육이 더 강하게 수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높이 뛰기를 할 때 더 높이 뛰기 위해 몇 번 준비 동작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정할 때 전립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효과가 최대한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 회음부 자극으로 전립선 순환을 강화하세요.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위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따뜻한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에 5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젊을 때는 전혀 필요 없었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법칙입니다. 다음에서 이 방법들로 실제로 인생이 바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하고 지켜본 어르신들의 실제 변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71세 택시기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4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오랫동안 앉아 계셔야 했어요. 그래서 전립선 문제가 특히 심하셨죠.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사정할 때도 전혀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신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이렇게 시원한 사정을 해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75세가 되신 이 어르신은 건강하게 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62세 은퇴하신 공무원 어르신입니다. 은퇴 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사라져서 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올바른 방법을 익히신 지 3개월 후 발기력이 놀랍게 강화되셨고 새로운 자신감을 찾으셨습니다. 부인분도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68세 독거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밤에 화장실을 6에서 7번씩 가야 했고 아랫배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1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두 형제의 대비된 사례입니다. 형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성실하게 따라 하셨고 동생분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 형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동생분은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지금 이 순간이 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늦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 중 하나예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70세, 80세가 되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루 더 계속할 때마다 전립선은 조금씩 더 망가져 갑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하루 빨리 시작할수록 회복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이런 환자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방법이 있는 줄 30년만 일찍 알았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전립선을 망가뜨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지 말이에요. 잘못된 자위는 독약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위는 보약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밤에 깊게 주무실 수 있고 화장실에서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두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훈련을 하시고 회음부 마사지로 전립선 순환을 개선해 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해봐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몇 주 됐는데 벌써 변화가 느껴진다. 이런 후기들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전립선 건강에 관한 더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70세,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나요? 선생님, 이 방법들이 정말 안전한 건가요?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걱정이죠. 안심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하시던 잘못된 방식이 훨씬 위험했어요. 과도한 압박이나 급작스러운 자극은 혈관에 무리를 주고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방법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은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는 82세에 시작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전립선은 혈액 공급이 풍부한 장기라서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별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또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차근차근 몸에 익혀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할 때는 가족들, 특히 배우자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아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다고 간단히 알려드리시면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겁니다. 건강한 변화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치료해 오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만 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이는 절대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반기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릴 전립선 건강, 남성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익명으로도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